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효력이 없겠고 전공의분들은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하거나 개원을 할 수도 있겠네요. 초과해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입니다. 의사분들을 의세라고 불러서 논란이 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장님인데 14일 민법에 따라서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되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공의들은 약정에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민법 관련 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박 차관에 따르면 민법 제660조인데요. 사직서를 제출하면 한 달 후에 효력이 발휘된다, 이런 조항은 근로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전공의들은 4년 등 단연으로 근로기간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이 없다는 답변했습니다. 차관님이 행정공무원이지만 법 전문가는 아니시니까요. 문의도 많아가지고 오늘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효력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사직이 안 되면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겠죠? 그러면 이번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 유효하게 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의사분들은 면허 정지나 형사처벌이 될 위험이 있죠. 업무 개시 명령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업을 하는 것도 안 되게 될 겁니다. 반면 전공의분들이 사직이 됐다면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은 사직, 말 그대로 근로계약이 더 이상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니까 효력이 없겠고 전공의분들은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하거나 개원을 할 수도 있겠네요. 변호사분들 의견들이 갈리네요. 사직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박 차관님 말씀대로 4년 든 단연으로 약정 있는 근로계약을 했는지 여부는 병원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병원들에 쓴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턴은 보통 근로기간이 1년이겠죠. 펠로우도 1년 단위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겠네요. 이처럼 기간의 정함이 있으면 근로계약은 근로기간 만료 시에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퇴직의 효력이 있는 것이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의 정함이 있더라도 이번처럼 근로계약 기간 중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 발생의 효력 시기가 아까 전 같은 문제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예전 영상에도 저보고 공부하라면서 거의 30년 전 전화 판례를 올리신 분이 계신데 그 판례는 이번처럼 사직사안이 아니라 해고사안입니다. 정확히는 방해산업체에 고용된 병역 특례자가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한 건인데요. 결론적으로 근로계약기간에 정함이 있으면 기간 만료 경우, 이 판례의 경우에서는 병역 특례 복무 만료 시점, 그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판결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 정함이 없을 경우 근로기간 1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거고, 근로자는 1년이 경과되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전공의분들은 사안마다 1년 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1년 계약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있고 1년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기간이 정함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르겠죠. 판례 소개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라고 변호사한테 법 공부하라는 얘기는 손을 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의 예의는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사직이 뭘까요?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그만하고 싶으면 근로를 그만하겠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렇게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사건처럼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민법을 따르는데 민법 제660조 제1항, 제가 법조문 항상 보여드리죠. 보시면 고용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제2항 보이십니까? 전항, 즉 제1항의 경우죠. 고용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 그러니까 이 경우 고용주죠. 고용주가 해지 통고를 받는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인턴 보통 1년인데 근로자이기도 하지만 배우는 수련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2월 말쯤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복귀 명령을 받고 업무 개시 명령을 받더라도 근로기간이 만료된 사람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근로기간이 만료됐는데 그걸 초과해서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레지던트 분들이죠. 이 차관분은 의사분도 아니시고 행정관료이기 때문에 레지던트 기간이 보통 4년이니까 4년 근로계약을 썼을 거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각 병원마다 근로계약서를 다르게 정하죠. 1년 정하고 연장하는 걸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기간 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차관의 말대로 4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각 경우마다 근로계약을 보시고 그 근로계약에 따라서 법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분들 중에서도 일률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전체 사안에 대해서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 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적합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공의 분들은 본인의 근로계약서 쓰신 게 있으면 근로기간, 만료일이 언제로 썼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근로기간이 만료됐다면 근로기간 종료를 이유로 사직이 됐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을 수리했죠. 이런 경우 사직 수리된 레지던트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제 종료됐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들에게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민법 조항과 같이 그 경우는 이제 고용관계에 대해서 다른 계약관계의 특칙이죠. 근로계약 기간이 정함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하시고 1월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사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제3항 보이십니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할 때는 상대방의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단기 후에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뭔 얘기인지 솔직히 모르시겠죠? 옛날 표현이라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기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1임금 지급기입니다.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신다면 2월 18일 때 사직서를 냈는데 다음 월급 기간이 월말 보통 25일이라면 2월 25일을 지나서 3월 1일 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고, 다음 월급 기간이 다음 달로 넘어가서 3월 10일이라면 4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본다는 것인데, 월급을 계산하지 않고 1급이나 시급으로 단위로 계산을 했다면 사직 의사 표시한 후 1월 후니까 2월 18일 사직서를 냈다면 3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변호사님도 계시던데, 이 조항에는 고용기간에 약정이 있을 때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사유가 당사장 일방의 과실에 의한 것이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당연히 해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법문상 계약 해지의 부득이한 사유는 이 사유를 해지하려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집단 파업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힘듭니다. 개인의 일신상 사유,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건강이 너무 나빠졌다거나 부모님의 간병이 필요하다는 등 가정사유나 이런 일신상의 사유를 잘 입증하시면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를 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호사님은 총칙에 계약 해지 사유를 들어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직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저도 형사 전문이긴 하지만 민사도 주력으로 하죠. 형사 쪽으로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법 제660조는 계약 각칙, 계약 중에 고용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계약엔 여러 종류가 있죠. 매매계약도 있고 증여계약도 있는데, 계약 총칙에 대한 부분은 계약 각칙에 이런 공통 부분을 규정하는 것 외에 고용계약의 특수한 부분을 규정한 조항이 있다면 고용계약은 그 조항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때문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사직이 된다. 이것은 좀 총칙과 각칙 부분을 혼돈한 주장이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은 전공의 분들이 관심사, 사직이 안 됐냐, 사직의 효력 발생이 언제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 기간의 만료 시에 사직이 됩니다. 인턴이나 펠로우들 1년 단위면 보통 기간 만료로 사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일률적으로 말하는 변호사님도 계시던데, 내가 병원과 고용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한 달 후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에 기간이 정함이 있는데 그 중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은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경우에도 부득이한 계약의 해지 사유를 입증하신다면 사직은 효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지금 정부는 지금 의료사항의 문제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해서 정부의 주장대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의대에 2,000명 증원을 한다면 의사 수가 늘려면 일반의 경우도 적어도 6년, 지금 필요한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10년 후에나 의대 정원의 증가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당장에 7,000명이 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의사면허를 정지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을 악마화하거나 갈라치기를 해서 의사들을 탄압만 하려는 정책을 그만하시고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지만 예의를 지키면서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종탁TV의 문종탁 변호사였습니다.